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임경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이한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재혼 가정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재혼 가정에서 일어난 사례인데요. 조금 독특해요. 좀 흔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라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사례부터 만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해서 20년을 살다가 작년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는 하지 않고 이혼만 하였습니다. 남편은 전처와 사별하고 전처와의 사이에 두 자녀가 있고 저는 초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와 작년에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남편이 사망한 이후 지금이라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겠다? 안 되겠다. 우리 한번 투표해 볼까요?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어려울 것 같은데 남편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남편이 사망하였다면 그 재산 분할 청구권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 의견이 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나서 어느 일방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망한 자의 자녀들이 상속을 한 재산에는 이혼한 다른 상대방의 재산 분할 청구권이 같이 상속이 됐기 때문에 이분은 자기 재산 분할 청구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다시 가져올 수 있고, 이분들은 자기가 상속받은 상속 금액에 돌려줘야 될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돌려줘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니까 조금 힘이 빠지시나요?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에 이혼을 했기 때문에 제척기간 2년이 안 지났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또 못합니다. 제척기간은 안 지났고, 그리고 그 남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한테 내 재산까지 같이 상속이 된 거잖아요. 재산 분할 청구권은 부부의 공동재산 중에 일부가 상속이 된 거니까 그거에 자기의 재산 분할 액수만큼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남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의 재산 분할 청구권은 살아있고, 그 2년이라는 기간 안에 그 부인이 남편의 자녀들을 상대로 재산 분할 청구를 개시하면 충분히 법원에서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 청구권의 형성 시기는 원래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2년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만 하면 가능합니다. 제가 너무 결론을 빨리 말씀드려서 그래 하고 또 채널을 돌리지 마시고 마저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재산 분할 할 때 물론 이제 당연히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뭐 상속인들이 쉽게 돌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상 이혼 청구가 아니고 재판상 재산 분할 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원을 판단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분할할 때는 그 재산 범위, 액수, 시기 이런 거를 모두 같이 계산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사례에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는 뭐였냐면, 그 부인하고 돌아가신 남편하고 혼인 기간이 거의 26년 정도 됐고, 부인은
그 가정 전업주부였지만 남편이 아팠을 때 병관도 열심히 했고 그 두 부부의 집을 장만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기여도 있고 그리고 그 사망한 나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 참작을 봐서 법원은 반 50대 50 이렇게 판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상속인들로부터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돌려받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공식처럼 딱 이렇게 되는 경우도 드물고요. 그 오시는 분마다 그 사례와 재산 형성 과정과 그 히스토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고려되는 요소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뭐 아파트 하나 있는데 이거 재산 분할 어떻게 될까요? 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들 보시는데 그거는 정확한 거는 해봐야 됩니다. 대략치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재산 분할 청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분은 굉장히 만족을 하세요. 기대보다 많이 받으면 좋아하시고 기대했던 것보다 적게 받으시면 많이들 서운해 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할 때는 보면 조금 많이 청구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좀 깎습니다. 그래서 깎일 걸 감안해서 조금 많이 청구를 하고 기여도도 조금 많이 청구를 하는데 이제 소송을 시작할 때는 그 기여도랑 이런 걸 충분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소장이나 이런 답변서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은근히 그걸 내심 기대를 하세요. 아, 나 이번에 끝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 그럼 그걸로 뭐를 해야지 이렇게 계획들을 세워 놓으셨다가 이제 재판 끝나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받는 금액은 처음에 우리가 소장 낼 때 적었던 금액보다 작게 나오면 많이들 섭섭해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판상 이혼은 받을 때 받는 게 정확한 금액이니까 미리 예단하거나 미리 이번에 재산 분할해서 얼마 받으면 내가 뭐 해야지 하는 계획들은 잠시 보류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재혼 부부였지만 이혼하고 일방이 사망하였을 때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임경숙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